자, 먼저 그 통신이론의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목차에 이제 보시면 파트 뭐 1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파트 1 뭐 통신이론 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개의 그런 어떤 챕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그 챕터 1에 보시면 이제 신호 해석과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장에 나와 있는 아날로그 변복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얼마 없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는데, 이 부분이 실제 강의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대략 2주 정도 이런 소요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실제 그 확률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은 어떤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어떤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1주면 이런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보면 디지털 이런 변복조가 나오는데, 이것도 1주. 그 다음에 5장에 스펙트럼 확산 통신이라고 해서 이제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하고 6장에 나와 있는 이동통신과 이런 최근 무선통신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 5장과 6장을 이런 묶어서 1주에 대해서 1주 이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챕터 7에 나와 있는 음성의 디지털 부호화 기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런 1주. 그리고 마지막이란 8장에 나와 있는 OSI 7레이어하고 프로토콜에 대해서 1주 해서 총 이런 8주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챕터 1에 나와 있는 이런 신호 해석과 이런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이 챕터 1입니다. 그러면 이 챕터 1이 굉장히 어떤 시험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느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어떤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꼭 알아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신호를 이런 분류를 해놨습니다. 신호를 분류할 때 커다랗게 두 개로 이런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확정적 신호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확정적 신호. 두 번째로서 이제 랜덤 신호가 있습니다. 확정적 신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명확한 시간 함수로 이런 표시할 수 있고 그 미래 값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런 것을 확정적 신호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이것이 이제 좀 반대의 개념으로 당연히 써 있겠죠. 그러니까 랜덤 신호는 어떤 명확한 시간 함수로 이런 표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미래 값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어떤 이런 신호를 랜덤 신호라고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확정적 신호에는 이게 이제 상당히 주기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주기적 신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기적 신호,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주기가 있지 않는 이런 비주기적 신호도 있고요. 뭐 직류 신호 같은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랜덤 신호 같은 그런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명확한 시간 함수로 표시할 수 있고 그 미래값도 예측하기 좀 곤란한 그런 어떤 신호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정상적인 랜덤 신호가 있고요. 비정상적이란 랜덤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에 이제 정상적, 비정상적 하면 이제 노멀, 에브노멀 뭐 그런 의미로 쓰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스테이셔너리하고 난 스테이셔너리하다라고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시간 함수가 천위를 했습니다. 천이라는 것은 쉬프트 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천위 했을 때 그 통계적 성질이 변화하지 않는 그런 랜덤 신호가 있고 통계적 성질이 변하는 랜덤 신호가 있다는 것이죠. 그 통계적 성질이 변화하지 않는 랜덤 신호는 정상적 랜덤 신호라고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변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랜덤 신호, 즉 난스테이셔너리 랜덤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참고 같은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 신호하고 전력 신호가 하나 있는데, 보통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호, 에너지 신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전력 신호. 에너지는 말 그대로 에너지입니다. 전력은 이런 파워고요, 당연히. 그러면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W는 PT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력하고 시간을 이런 곱하는 이런 개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전력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당연히 이런 시간으로 나눈 그런 어떤 개념이 이런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함수 이런 FT가 있었는데, 이 함수의 이런 에너지 신호를 이런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이런 무한대에서부터 이런 무한대까지 요 FT의 절대값에다가 이런 제곱의 이런 DT를 하게 되면,
즉 에너지를 이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통상적으로 뭐 W라고 제가 썼는데 여기는 그냥 E라고 이런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구해서 이 에너지가 0보다 크고 이런 무한대보다 이런 적으며 그 다음에 이런 전력이 0인 이런 신호를 특히 에너지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신호에 해당되는 것을 거기다 제가 쭉 적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양측 지수 함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우시언 펄스, 뭐 램프 함수, 구형파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에너지 신호인데 시험 문제가 바로 그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중에서 에너지 신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 신호의 정의 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전력 신호는 P라고 당연히 나타내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다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T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나서 수학적으로는 한 주기 동안의 뭐 이야기다 그래서 제로에서부터 이런 T까지 하고 이제 요 내용을 여기다가 당연히 이런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FT의 제곱의 DT 그러니까 마치 그 에너지를 한 주기 동안에 이런 생각한 것이 이제 전력 신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써놓은 것이고요. 이 전력 신호에 이런 정의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력 신호는 이 전력을 구했을 때 그 전력이 0보다 크고 이런 무한대보다 적으며 이런 에너지가 이런 무한대에 있는 신호를 전력 신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력 신호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인이라든가 이런 코사인이라든가 익스포넨셜 함수, 지수 함수죠. 이런 익스포넨셜 이런 함수라든가 또는 상수라든가 또는 이런 시변 이런 계단 함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전력 신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면 좋죠. 그러니까 에너지 신호에 뭐가 있고 전력 신호에 뭐가 있고 하는 거 다 알면 좋은데 두 가지를 다 외우기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전력 신호를 이런 기준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아닌 것이 이제 에너지 신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뭐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이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신호 이런 파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개의 형태의 그런 기본 신호가 이런 나옵니다. 이런 첫 번째로서는 단위이란 계단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제 계단함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치 계단처럼 생겼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단함수 같은 그런 경우에는 계단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이런 모양으로 이런 그릴 수 있는데 이제 t가 0보다 이런 적은 곳에서는 당연히 0입니다. 없죠. 그 다음에 이제 t가 이제 0보다 이런 크거나 저기랑 같은 곳에서는 어떤 크기를 갖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게 모양은 이제 계단처럼 이런 생겨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크기가 1인 계단함수를 단위 계단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위 계단함수. 그러면 이 단위 계단함수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기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단위 계단함수를 나타내는 표시기호로서 우리가 UT를 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유니트 T다 뭐 그런 의미 있죠. 그래서 어떠한 함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 함수가 바로 UT 유니트 이렇게 크기가 1인 즉 계단함수다 그런 의미가 이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위 계단함수를 이제 몇 개 이동한 것을 거기에 이제 보여놓고 이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여기 이제 제로이고 여기 t의 1이라 똑같은 표시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다음과 같은 단위 계단함수가 이런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요 크기는 당연히 이런 1이고요. 그러면 지금 원래 이런 단위 계단함수 같은 그런 경우에 자, 이러한 모양이 원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인데 얘는 shift 이동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른쪽으로 이런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딜레이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시간축인데 이 시간축이 어디냐면은 t1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실제 함수가 있었는데 이 함수가 즉 단위 계단 함수는 단위 계단 함수인데 어디에서 시작했느냐면 t1에서 시작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은 사실은 t-이런 t1 이꼴 제로로부터 이런 t 이꼴 이런 t1이다 그런 의미니까 즉 얘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딜레이드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런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 밑에 공간이 적으니까 여기다 이런 그리면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러한 모양으로 만약에 이런 그려졌다면 그러면 어땠을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지점을 똑같은 이런 표시기호 이런 마이너스 이런 t1이라고 만약에 해볼까요? 그러면 사실은 얘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요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니까 요 상태에서 지금 왼쪽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그려져 있다는 것은 앞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어떠한 시간 함수가 있었는데 이게 유니트하고 얘가 마이너스 t1이라고 하는 요 지점은 사실은 t 플러스 이런 t1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t 플러스 이런 t1 이퀄 제로로부터 결국 t는 마이너스 t1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게 플러스로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은 이것은 즉 t1만큼 앞섰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t1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t1만큼 뒤졌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런 어떤 신호들이 거기에 이제 몇 개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이런 단위계단 함수도 나와 있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런 단위계단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t1, 요 크기가 1인 어떠한 이런 시간 함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얘는요, 원래 단위계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양이 이제 물론 이런 건데, 이게 만약에 요게 거울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요, 요게 거울이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만약에 이러한 모양, 자 파란색으로 제가 그려놓은 그러니까 결국 노란색하고 이런 파란색을 지금 보여놨는데요. 원래 이런 노란색에 대해서 파란색이 이런 대칭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느 축에 대해서 이런 대칭이냐면 이 Y축에 대해서 현재 이런 대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노란색 같은 그런 경우는 얘는 FT가 이런 유니트, 물론 크기는 당연히 1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러면 FT가 유니트 T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얘는 이 Y축에 대해서 이런 대칭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게 유니트하고 이 Y축에서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형이란 자체가 이 축에 대해서 이쪽이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요 T가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었을 때 FT는 유니트 마이너스 T, 요 노란 것은 FT 이퀄 유니트 이란 T라고 당연히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얘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요 파란색이 이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제가 아까 한번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요거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얘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얘는 FT라고 하는 것은 유니트하고 마이너스, 이게 여기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하고 T-이란 T1. 왜냐하면 여기는 T 이퀄 T1의 지점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얘는 유니트. 자, 요건, 풀면 마이너스 T 플러스 이런 T1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유니트, 이런 T1 마이너스 T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단위계단 함수의 합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자, 요게 지금 이와 같은 단위계단 함수의 이런 것은 특히 이제 렉탱귤러라고 하는 겁니다. 렉탱귤러, 구형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얘가 지금 여기가 T1이고 요게 T2고 요 크기가 1인 어떠한 시간 함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함수 같은 그런 경우는요, 두 개가 사실은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얘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지금 처음에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는 것에,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의 합성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은 당연히 그려놨습니다. 요거 지금 T의 1지점, 요거 T의 2지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노란 거하고 빨간 거 합해봤자 당연히 0이니까 여기 0이고, 여기는 0 부분하고 노란색을 합해봤자 당연히 요 부분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와 같은, 자, 얘는 지금 이쪽 부분하고 요쪽 이런 부분하고 두 개 더해봤자 당연히 0이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노란색하고 빨간색이란 두 개를 당연히 합성해 놓은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쓰느냐면 얘는 유니트, 이런 T- 이런 T1이라고 썼었을 것이고, 자, 이 빨간색 같은 그런 경우는, 요 빨간색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자, 제가 파란색으로 이런 그림을 이런 그려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이런 그림을 이런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대칭이거든요. 자, 빨간색과 파란색이 대칭인데 어느 축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X축에 대해서, 요 X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런 이쪽에 크기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가 크기가 1이면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었겠죠. 그러니까 요 X축에서 대칭일 때는 결국은 크기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유니트 시점은 t- 이런 t2인데 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크기가 바뀌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결국 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니트 t-t1하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유니트 이런 t- 이런 t2의 합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 유니트 이런 t- 이런 t1 마이너스 유니트 이런 t- 이런 t2 이게 결국 답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런 되는가를. 물론 당연히 이제 나중에는 이것만 딱 보고도 금방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런 것이 이제 실제 여러분은 지금 통신 이론을 이런 배우기 때문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s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이런 되는 거거든요. 뭐 지금은 라플라스 변화는 여러분 이제 회로 이론이라든가 여러분이 전자공학 개론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은 이런 나오게 이런 됩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이런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 신호 파형 가운데 이제 델타 함수를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본 것은 뭐였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것은 계단 함수, 특히 이제 크기가 1인 단위 계단 함수가 무엇이냐? 그것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델타 함수입니다. 델타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뭔가? 제가 이제 두 번째 델타 뭐 여러분 책에 있는 번호하고는 조금씩 뭐 당연히 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델타 펑션. 이 델타 펑션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이런 표시하느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요게 델타 펑션의 표시기호입니다. 제가 조금 크게 쓰면은 요런 식으로 이런 표시하는 것이 이제 델타 펑션의 이런 표시기호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서는 크기하고 이런 면적이 있는데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되고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런 델타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원래 지금 그림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얘를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림을 이런 그립니다.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자, 얘는 지금 뭐 A 여기가 뭐 A분의 1 이렇게. 그러면 A하고 A분의 1을 곱하면 결국 이 면적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결국 이 델타 펑션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지금 델타 함수의 그런 정의라고 했는데 델타 함수가 자, 크기가 A이고 요 폭이 A분의 1인 이러한 형태의 그랬던 이런 함수. 그러면 면적을 구해보자. 그러면 A 곱하기 A분의 1 해봤자 1이야. 그 말을 곧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델타 함수를 적분하면 1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델타 함수를 이런 적분하면 자, 델타 함수를 이런 적분하면 결국 크기 이게 지금 결국 뭐냐? 얘가 결국 면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면적이 1입니다. 면적이 1입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로서는 크기의 개념인데요. 요 A분의 1을 이쪽으로 만약에 당긴다. 자, 그러면 자, T를 한없이 요 T를 한없이 0으로 이런 접근시켜보자. 요 T를 한없이 0으로 접근시켜보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줄줄줄줄줄 이쪽으로 왼쪽으로 쭉 그러면은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결국은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더 이동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더 이동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더 이동하면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즉 t가 한없이 0으로 이런 이동하게 되면 결국은 리미트 이런 t가 0으로 이런 접근했을 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0으로 이런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그때의 이런 크기는 그러면 과연 무엇이 됐을까? 그때의 크기는 당연히 무한대가 이런 됐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t가 0으로 접근했을 때의 그랬던 이런 크기는 이런 무한대가 이런 될 것이다. 자, 그래서 t가 이런 0이었었을 때 지금 무한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13쪽에 이런 상단에 당연히 이런 나와 있죠. 그 말은 결국
t가 한없이 0으로 이런 접근했을 때 이런 크기가 이런 무한대이고, 그 다음에 t가 0보다 컸을 때 t가 0보다 이런 작았을 때 0이다라고 이런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이제 한없이 0으로 이런 접근하면 실제 요렇게 이런 되겠죠. 요렇게 이런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0보다 큰 데서 0보다 작은 데서 0이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면적은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t꼴, 요거 t가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t가 한없이 0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크기는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요 델타 펑션 같은 그런 경우에는 누구를 이런 미분함으로써 이런 얻을 수 있었을까? 자, 요것은 누구를 이런 미분함으로써 이런 얻을 수 있느냐? 자, 델타 펑션은 지금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유니트 t, 단위 계단 함수를 미분함으로써 자, 델타 함수를 이런 얻을 수 이런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박스를 쳐놓은 것이 3개입니다. 그 3개를 잘 눈여겨 이런 보시면 이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램프 함수입니다. 이 램프 함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울기를 갖는 함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램프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쓰느냐면 RT 이런 식으로 이런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를,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는 이런 함수요. 기울기를 갖는 함수. 그래서 자, 현재와 같은 경우는 뭐 기울기가 얼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여기는 뭐 1이라고 써 있고 여기 1이라고 써 있어. 현재는 기울기가 1이지만 어떻든 기울기를 갖는 함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울기가 꼭 1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울기는 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2라면 현재 어떠한 시간 함수가 있었는데 이 시간 함수는 이란 ET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기울기를 갖는 함수. 이렇게. 이게 나중에는 이제 y절편까지 갖는다. 그러면 이게 y절편까지 만약에 갖는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기울기가 만약에 2이면서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 2t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쓸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갖는 이런 함수가 램프 함수가 이런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삼각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삼각파, 이런 삼각파는요, 사실은 이 플러스 기울기를 가지는 램프 함수하고 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는 램프 함수의 합성이 삼각파인 겁니다. 사실은요. 자, 그러면 이 램프 함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자 얻을 수 있을까? 자, 램프 함수는 기울기를 갖는 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램프 함수는 이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니트 t 얘를 적분을 함으로써, 즉 이런 적분을 수행함으로써 바로 요 램프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얘하고 얘를 잘 이렇게 눈여겨 이제 보시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런 정리를 해보게 되면, 지금 방금 우리는 여기에 계단함수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크기가 특히 이제 1이었을 때는 우리가 단위 계단함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요런 단위 계단함수를 만약에 미분을 했다. 이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 단위 계단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즉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이런 델타 함수가 얻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델타 함수를 통상 임펄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임펄스라고도 했다가 델타 함수라고도 이야기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계단함수를 지금 방금 제가 적분하게 되면 누가 얻어지게 된다고 했느냐면 얘가 얻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계단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램프 함수가 얻어집니다. 자, 그래서 보통 통신이론의 이런 시험 문제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그러면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램프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계단함수가 얻어지겠죠. 그죠? 델타 함수를 만약에 적분을 하게 되면 계단함수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델타 함수를 한 번 적분하면은 계단함수가, 또 한 번 적분하면 램프 함수가. 그래서 만약에 델타 함수를 2번 적분하면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램프 함수죠. 만약에 거꾸로 말해서 램프 함수를 2번 미분하면 당연히 델타 함수가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파형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4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참고로, 혹시 이건 여러분 이런 시험에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아서 그냥 이건 참고의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있었다. 자, 이런 두 벡터가
자, 두 벡터가 만약에 직교한다.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는 것이 당연히 벡터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직교한다. 그러면 여기 A 벡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B 벡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A 벡터를 직교다 표계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런 표시를 하면은 뭐 3i 이런 플러스 뭐 4j 플러스 뭐 5k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2i 마이너스 뭐 3j 자 뭐 마이너스 뭐 4k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벡터가 이런 직교하려면 두 개의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 이런 첫 번째가 뭐냐면 저 A 벡터하고 이런 B 벡터 자 이렇게 해놓고 제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 이것은 A 벡터하고 B 벡터의 개수를 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수를 자 3 곱하기 2 더하기 자 4 곱하기 마이너스 이란 3 더하기 자 5 곱하기 이란 마이너스 이란 4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해서 0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두 벡터가 직교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서는 저 A 벡터의 그런 크기도 A 벡터의 크기도 이란 1이고 이란 B 벡터의 이란 크기도 저 이란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라도 이런 물어볼 가능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란 드렸고요. 특히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여기다가 미지수를 하나 줄 수 있겠죠. 그죠? 여기다 미지수를 예를 들어서 미지수를 하나 이런 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지수로서 예를 들어서 뭐 y를 주었다. 그래서 y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미지수를 이런 주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가 직교하기 위해서 이 y의 값을 구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저 두 벡터의 그 어떤 이런 개수를 곱해서 다 더해서 이게 0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금방 y의 값을 당연히 이런 구해낼 수 있겠죠. 자, 다른 것은 여러분이 안 하셔도 이런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풀이의 이런 급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학적인 어떤 내용이 좀 나와서 조금 어렵게 이런 보일 수도 이런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풀이의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엇이었을까? 풀이의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시간함수 ft가 이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함수 이런 ft는 반드시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냐면 주기적인 함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함수. 이 풀이의 시리즈는 주기함수에 대해서만 이런 적용하는 겁니다. 주기함수에 대해서. 자,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ft가 이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ft를 자, 직류 성분 플러스 코사인 성분 플러스 이런 사인 성분의 합으로 이런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풀이의 시리즈입니다. 풀이의 시리즈. 원래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뭐가 이렇게 나온다 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직류 성분 같은 그런 경우에는 뭐 설명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빼죠. 그래서 자, 이 풀이의 시리즈는 어떠한 주기적인 함수가 있었을 때 그 주기적인 함수를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풀이의 시리즈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익스포넨셜이란 J세타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이런 J사인의 세타의 값을 갖습니다. 이걸 오일러의 정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코사인 함수하고 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익스포넨셜 함수로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풀이의 시리즈에는 커다랗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풀이의 시리즈. 일반 풀이의 시리즈가 있고 그다음에 복소 풀이의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풀이의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주기함수 이런 ft가 있었을 때 이것을 코사인 함수 그다음에 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풀이의 시리즈고 복소 풀이의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소 풀이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복소 풀이의 시리즈는 뭐 영어로는 이런 컴플렉스 풀이의 시리즈, 이 일반 풀이의 시리즈는 뭐 제너럴 풀이의 시리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반 풀이의 시리즈하고 복소 풀이의 복소 이런 풀이의 시리즈를 두 개 다 이런 설명하게 이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서 이제 일반 풀이의 시리즈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ft라고 하는 것을 자 a0 플러스 이런 서메이션 n 이퀄 1에서부터 이런 무한대까지 자 an에다가 이런 코사인에 이런 2파이 n 이런 f0t 플러스 자 b의 n에다가 이런 사인에 이런 2파이 n f0t 뭐 이런 포맷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표시해 이런 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 1-11에 이런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첫 번째 나와 있는 A0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직류 성분이라고 이런 이야기하고요. 이런 A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런 코사인 성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B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런 사인 성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우리가
통신이론의 공부를 하는데 제일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저걸 막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야만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리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시험의 목적인 것이지, 수학적으로 누가 적분을 빨리 하고 누가 미분을 빨리 하고 그런 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다는 것이죠. 대신에 물리적 개념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있는 직류성분, 이 A0는 이런 직류성분인데, 직류성분이라는 것은 한 주기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분의 1, 이런 0에서부터 t까지, 이것은 뭐 0에서 t라고 쓰던 뭐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뭐 2분의 t라고 쓰던 뭐 아무 관계 없고요. 실제 뭐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이런 0에서부터 이런 t까지 f의 t 이렇게, 자, ft 이렇게, 자, t분의 1, 0에서 t까지 ft의 이런 dt, 요게 이제 보통 평균값 구하는 이런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으로서,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은 직류성분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어 100점, 수학 90점, 예를 들어서 뭐 사회 80점, 그러면 다 평균하면 9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90점 딱, 즉 한 주기의 평균값. 그래서 직류이라는 성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 코사인 성분 같은 경우는 이런 t분의 2, 이런 0에서부터 이런 t까지 이런 f의 이런 t에다가 이렇게 코사인, 이런 2파이 n, 이런 f0 t의 dt 해서 이제 얘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bn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t분의 2, 이런 0에서부터 t까지 이런 f의 t에다가 이런 사인의 2파이 n, 이런 f0 t의 이런 dt를 하셔서 이제 구하면 됩니다. 이걸 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학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기본적인 어떤 공식, 이렇게 기본적인 공식은 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기본적인 공식까지 제가 뭐 무시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대신에 이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푸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주기함수를 딱 보고 내가 그러면 이걸 수학적으로 다 풀지 않아도 그 그림만 보고도 아, 이게 A0가 있겠다, AN이 있겠다, BN이 있겠다를 판단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칭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풀이의 시리즈의 이제 첫 번째 수식은 제가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가 대칭성인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봐서는 이런 게 이제 당연히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두 번째로서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그러면 자,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반파대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반파대칭, 반파대칭. 두 번째로서는 여현대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현대칭. 그 다음에 이제 정현대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반파 뭐 내용을 이런 붙여가지고요. 뭐 반파, 자, 반파 여현대칭. 자, 반파이란 여현대칭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파이란 정현대칭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파대칭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반파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자, 반파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어떠한, 자, 주기적인 내는 신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애가 있었다고 예를 들어서 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제로, 요게 이제 2분의 t, 요게 t.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주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런 의미인데, 자, 이게 지금 플러스 반파이고 이게 마이너스 반파인데요. 이 플러스 반파를 자, 180도만큼이란 이동해서, 즉 이마만큼이란 이동해서 거꾸로 이런 뒤집었더니 이 음의 반파와 딱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반파를 180도만큼 이동해서 뒤집었을 때 음의 반파와 일치하는 이런 파형을 반파대칭 파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파대칭 파형 같은 경우에는 직류성분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연하겠죠. 한 주기의 평균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 해봤자 얘하고 얘 도움 당연히 제로죠. 그건. 그러니까 자, A0가 이런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AN하고 저 코사인 성분하고 사인 성분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 AN하고 BN도 기수차만 존재하게 됩니다. 기수차라고 하는 것은 홀수차를 말하는 겁니다. 홀수차.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제 제가 이런 존재하는데 이런 것이 뭐 코사인에 이런 2파이 n f0t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1일 때, 이게 3일 때, 5일 때 이런 것만 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수차만 이런 존재한다. 저기 bn도 똑같이 마찬가지 이런 사인에 이런 2파이 n 이런 f0t, 여기 이게 1일 때, 3일 때, 5일 때 이런 것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파이 f0t, 그 다음에 6파이 f0t, 10파이 f0t 뭐 이런 것만 당연히 이런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게 1, 3, 5 이렇게 기수차만 당연히 이런 존재하게 된다. 여현대칭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요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씁니다. 여현대칭. 왜 그러면 여현대칭이라는 것이 왜 Y축 대칭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원래
코사인파 같은, 여러분이 삼각함수에서 이런 코사인 같은 그런 함수는 이런 그런 모양을 이랑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y축에 대해서 이런 코사인 함수 자체가 이런 대칭이다 보니까 코사인파를 여연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연대칭, y축 대칭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연대칭 파형 같은 경우는 a0하고 am만 이런 존재하게 이런 됩니다. 요것만 이런 존재하고 있다. 정연대칭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리가 보통 그 사인파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이런 모양을 당연히 이런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한다 그런 의미로서 이것은 원점 대칭이라고 통상적으로 합니다. 원점 대칭. 정연 대칭 또는 원점 대칭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시험이라고 하면 이 여연대칭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y축에 대해서 이런 대칭이었을 때는 ft하고 이게 얘하고 누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냐면 f의 마이너스 t가 같다. 이게 바로 여연대칭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정연대칭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이니까 얘하고 얘가 지금 이런 대칭이다 보니까 크기도 반대고 시간축도 반대가 이런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ft하고 이런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이런 t가 같다. 이건 당연히 원점 대칭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연대칭, 원점대칭 같은 그런 경우에는 뭐만 실제 존재하느냐? 얘는 bn만 존재합니다. bn만 존재한다. 즉 사인 성분만 존재한다. 그러면 반파 여연대칭 같은 그런 경우는 그러면 반파대칭이면서 여연대칭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파대칭이면서 여연대칭 이런 파형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자 반파대칭이 이미 직류성분이 제로라고 했으니까 자 A0는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여연대칭 AM만 존재하는데 뭐만 그러면 존재했을까? 기수차만 이런 당연히 이런 존재하고 반파이란 정연대칭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자 A0는 제로이고 저 BM만 존재하는데 그 중에 무슨 차만 존재하느냐? 기수차만 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아까 이런 형태의 이런 그림을 마치 그리다 만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그럼 한번 이렇게 이걸 만약에 이런 파형 만약에 요렇게 제가 다시 노란색으로 그냥 다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자 요런 형태로 이런 그림을 제가 이런 다시 이런 그렸다. 그러면 이와 같은 파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벌써 얘하고 얘가 지금 요런 원점 대칭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반파 대칭의 모양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파 정연 대칭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bn 기수차 이런 bn만 이런 존재하게 이런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 17쪽에 그 밑에 하단 부분에 그런 예제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죠. 그러면 현재와 같은 이런 파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뭐 요렇게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디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냐면 y축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대칭인 겁니다. 그런데 반파 대칭은 아니에요. 반파 대칭은 아니고 반파 대칭은 아니면서 y축에 대해서 이런 대칭이니까 당연히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A0하고 AN이 즉 이런 직류 성분하고 코사인 성분이 당연히 이런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을 풀어보니까 18쪽에 다음과 같이 파이분의 2란 2, 그 다음에 뭐 파이분의 2에 3분의 2의 코사인 2t, 코사인의 4t, 뭐 코사인의 6t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죠. 거기에 뭐 2t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아까 같이 뭐 2파이 뭐 f0t 뭐 이런 2파이 n f0t 뭐 이런 형태에서 이게 뭐 1이었을 때 뭐 그 다음에 2였을 때 뭐 3이었을 때 뭐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는 얘는 다 존재하는 것이니까 뭐 기수차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다 존재하니까 1이었을 때는 여기에 2파이 뭐 2였을 때는 뭐 4파이 3이었을 때는 6파이 이렇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만 주고도 수학적으로 이걸 풀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했고요. 그게 아니고 이 그림만 보고도 이게 A0가 있겠다, AN이 있겠다, BN이 있겠다 이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쪽에 이제 복소 풀이의 시리즈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컴플렉스 풀이의 이런 시리즈라고 하는 건데 이 컴플렉스 풀이의 시리즈는 사실은 9급 시험을 약간은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항상 기본적인 것만 나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이 나왔을 때 그걸 맞추는 사람이 당연히 합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복소풀이 시리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 푸리에 시리즈. 지금까지 봤던 것은 일반 푸리에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아까 복소 푸리에 시리즈도 똑같은 거예요. 이 복소 이런 푸리에 시리즈는 당연히 어떠한 주기 함수, 자, ft가 있었을 때 이것을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푸리에 시리즈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곧 익스포넨셜 함수로도 당연히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 복소 이런 푸리에 시리즈에서 ft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런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서메이션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무한대까지 이런 cn에다가 익스포넨셜 자 j에다가 이런 2파이 n 이런 f0t 이런 식으로 저기랑 표시하고 이런 있죠. 자, 우리는 아까 같은 이게 만약에 일반 푸리에 시리즈 같은 이런 그런 경우에는 일반 푸리에 시리즈에서는 ft라는 것은 a0 플러스 이런 서메이션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뭐 an의 코사인 플러스 이런 bn의 뭐 사인 이런 식으로 아까 썼잖아요. 그렇듯이 즉 이 복소 푸리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인, 코사인으로 이런 표시되어 있던 이 부분이 지금 익스포넨셜 이런 함수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cn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n f0t. 그럼 요 cn을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 cn을 복소 푸리에 시리즈의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a0라든가 an이라든가 bn 이런 것들은 일반 푸리에 시리즈의 개수, 코이피션트, 즉 개수라고 이야기하고, 자 일반 푸리에 시리즈의 개수 A0, AN, BN. 그 다음에 CN은 복소 푸리에 시리즈의 개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CN을 수학적으로 구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나요? T분의 1. 자, 제로에서부터 T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F의 이런 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이런 2파이 N 이런 F0T의 dt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복소 푸리에 시리즈의 이런 개수. 그러면 아니 여기는 CN 하나만 구하면 요 일반 푸리에 시리즈의 A0, AN 이런 BN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어요.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얻을 수 있는가를 제가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n 이퀄 0를 한번 이런 대입해 봤다. n 이퀄 0라는 것은 곧 저기란 직류 성분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자 j의 2파이 n f0t 그러면 여기다 제로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제로가 되고 익스포넨셜의 제로승 그러니까 모든 수의 제로승은 자 모든 수의 제로승은 1이니까 결국은 t분의 1 제로에서 t까지 ft dt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어디서 본 수식 같아. 이게 결국은 아까 a0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수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 이렇게 즉 직류 성분. 그래서 여기에 바로 n 이퀄 이런 제로를 집어넣게 되면 그 c0가 일반 푸리에 시리즈에 누구하고 똑같겠어요? a0하고 똑같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나머지 뭐 n 이퀄 2 뭐 3, 4, 5 뭐 그러니까 이제 n 이퀄 1에서부터 집어넣겠죠. n 이퀄 1에서부터 뭐 2, 3, 4 쭉 해서 쭉쭉쭉 이런 집어넣는다. 그러면 요 익스포넨셜의 이런 함수로 나오게 된다는 것은 곧 사인과 이런 코사인 함수의 이런 합으로 이런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것만 사실은 이제 구하면은 우리가 일반 푸리에 시리즈의 A0, AN이란 BN을 구하듯이 똑같은 것을 구해낼 수 있고 그 다음 이 CN은 그러면 일반 푸리에 시리즈의 AN, BN 이런 거하고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자, 이게 2분의. 자, 2분의. 그 제일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CN은 자, AN-J의 BN이라고 되어 있죠. 자, CN은 자, 2분의 AN-이란 J의 이런 BN의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복소 푸리에 시리즈의 개수 CN은 즉 일반 푸리에 시리즈의 AN, BN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 2분의 AN-J의 BN.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 CN이 곧 복소수로 표현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복소수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복소수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말이 물리적으로 뭘 의미하느냐면 크기와 위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복소수가 뭐 2 플러스 j의 2가 있다. 그러면 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크기는 루트 2의 자승 플러스 2의 자승에다가 각도는 아크탄젠트 2분의 2 해가지고 뭐 크기는 예를 들어 2루트 2고 각도는 45도 이런 식으로 이런 구할 수 있듯이 이 CN이 결국 이렇게 복소수의 그같은 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는 말은 곧 크기와 위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 크기를 구한 것을 즉 복소 푸리에 시리즈의 크기를 구한 것을 이것을 선스펙트럼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선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또는 이것을 진폭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위상을 구한 것, 요 CN의, 즉 CN의 위상을 구한 것을 위상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요 선 스펙트럼, 즉 우리가 진폭 스펙트럼은 주로 어떤 형태를 갖게 되냐면 좌우대칭의 성격을 갖습니다. 좌우대칭. 이게 좌우대칭, 즉 Y축 대칭이 이제 좌우대칭인데 이런 좌우대칭의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이 위상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원점 대칭의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특히 이러한 선 스펙트럼, 즉 진폭 스펙트럼이 좌우대칭이고 위상 스펙트럼이 원점 대칭인 것을 특히 허미션 시메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미션 대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21쪽에다가 이제 표시해 놓았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 CN이 이제 복소 푸리에 시리즈의 개수이고 요것은 일반 푸리에 시리즈의 개수와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이게 복소수로 표현된다는 말은 크기와 위상을 갖는다는 말이고 저 크기를 구한 것을 선 스펙트럼을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위상을 구한 것을 위상 스펙트럼을 구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선 스펙트럼은 좌우 대칭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위상 스펙트럼 원점 대칭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특히 선 스펙트럼이 좌우 대칭이고 위상 스펙트럼이 원점 대칭인 이와 같은 것을 허미션 시메트리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참고로 거기에 파스발 정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 파스발 정리는 사실은 누구를 구하는 것이냐면은 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전력을 구하는 것. 자, 파스발 정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전력. 자, 어떤 시간함수 FT가 있었는데 그 시간함수 FT, 요 시간함수 요 FT에 요 시간함수 FT에 요 CN을 구해봤습니다. 이 CN을 구했다는 것은 선 스펙트럼을 구했다 그런 의미인데 나중에 얘의 선 스펙트럼을 구하게 되면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방금 좌우대칭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사실 제가 얼핏 그린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이 파스발의 정리는 지금 방금 구했던 요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즉 전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파스발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든 전력을 구하는 것이 파스발의 정리인데 그러면 누구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구하느냐면 요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같은 경우에는 자, FT의 어떤 이런 전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자, 전력은 자, T분의 1 자, 0에서부터 T까지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FT의 제곱의 DT. 이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요것이 사실은 이런 에너지고 이 앞에다가 T분의 1 하면 이게 전력이라고 제가 아까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이렇게 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고 그 다음에 일반 푸리에 시리즈의 A0의 이런 자승 플러스 이런 썸메이션 자, N-이 이런 1에서부터 자, N-1에서부터 이런 무한대까지 거기에 AN 자승 자, 플러스 이런 BN 자승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푸리에 시리즈의 개수인 A0, AN, BN 이런 것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N-꼴 마이너스 이런 무한대에서부터 이런 무한대까지 절대값 이런 CN의 이거 방금 어디서 보내갔죠? 요것이 방금 우리가 방금 봤던 선 스펙트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 스펙트럼의 제곱을 한다. 그걸 다 더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실제 통신이론의 시험 문제 가운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이겁니다. 이게 10이다. 이게 바로 8이고 이게 7이고 이게 5고 이게 뭐 4다. 자, 이렇게 자, 다음과 같은 선 스펙트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력은 그럼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런 말이죠. 즉 이런 10의 자승 플러스 이런 8의 자승 플러스 이런 7의 자승 플러스 5의 자승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또 있으니까 다시 자, 여기 마지막 4까지 4의 이런 자승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러면 여기 두 번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전력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통신이론이 옛날에는 승진시험에 제일 중요한 이런 과목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나온 시험 문제가 바로 요거야. 요거. 그러면은 이건 이제 요런 형태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쓰게 되면 당연히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C0 자승 플러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자, 썸메이션 이번에는 자 N-꼴 1에서부터 이런 무한대까지 곱하기 2 거기다가 저기란 절대값 이란 CN의 제곱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요 수식이 요 수식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C0의 자승 요게 지금 C0 요거의 자승 플러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다 더한 다음에 요거 다 더한 다음에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썼었을 때 어떻게 썼다는 것을 보여주자면 n=이란 무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무한대까지 자 C의 n하고 그 다음에 Cn의 콘주게이트라고 이런 돼 있죠. 이것은 공역복소수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거나 사실은 이거나 똑같은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뭐 곱한다 뭐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이건 만약을 몰라서 파스칼의 정리는 워낙 중요한 공식이다 보니까 내가 이 공식을 보고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이것을 문제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그림 1-1에 보시면 여기에 예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런 다음과 같은 요와 같은 어떠한 자 구형파가 쭉 있었다. 뭐 연속 구형파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타워에서부터 2분의 타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주기는 뭐 t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크기는 이런 a. 자, 이 함수에서 요 함수에서 cn을 구해본 겁니다. cn. 아까 같이 제가 cn을 구하려면 뭐 t분의 1 제로에서부터 이런 t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함수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뭐 익스포넨셜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자 적분을 한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실제 통신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수학적으로 풀어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 결론. 제가 수학적으로 쭉 풀어놓은 것은 참고로 보시고요. 22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t분의 a 타워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싱크 그러면 t분의 n 타워. 자, 이 공식은 기억. 자, 요것은 마지막 결론으로서 기억. 자, t분의 a 타워 싱크 t분의 n 타워. 자,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렇지만 한두 번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t분의 a 타워 싱크 이런 t분의 n 타워. 자,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요 타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냐하면 마이너스 2분의 타워에서 2분의 타워니까 폭은 타워지 않습니까? 타워.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주기 썼고요. 요거 그 다음에 크기 여기다 썼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 타워를 곱했죠. 그걸 이제 t로 나눴다. 그 다음에 싱크, 이런 싱크, 그 다음에 t분의 이런 n 타워. 요 n은 그냥 숫자입니다. 1, 2, 3, 4 이렇게 쭉 들어가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서 기억하시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여기다가 n=1일 때 여기다 n=1을 집어넣게 되면 저기란 t분의 타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숫자를 하나 주었습니다. 22쪽에 밑에서부터 6번째 줄 정도 보면 a가 1이고 타워가 1이고 t를 4로 했다 뭐 그런 의미가 나오죠. 그러니까 a도 1로 하고 타워도 1로 하고 t를 만약에 4로 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쓸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4분의 a하고 타워 해봤자 1이고 그 다음에 싱크 그 다음에 t는 4하고 자 n 그 다음에 타워가 1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사인이 아니고 싱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싱크는 제가 이제 그림 그려서 설명할 거고요. 자, 4분의 1 싱크, 4분의 1 n.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 n=1일 때 4분의 1이 되죠. 이것의 역수를 여기다 하나 써놓고요. n=2였을 여기에 n=2분의 1이었을 때, 그럼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8분의 1이 되겠죠. 이것의 역수를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n= 처음에 1 집어넣었을 때 4분의 1인데 그것의 역수를 썼다 그런 말이고 2분의 1 집어넣었다 그러면 8분의 1이고 역수를 쓰면 8이고 n=3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저 12분의 1이 되겠죠. 이것의 역수를 쓰면 12. 그래서 자 싱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싱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점 자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제로 크로싱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나는 점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제로하고 만나는 점 그래서 제로 크로싱 포인트. 그래서 거기에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4, 8, 뭐 12 이렇게 4 여기에 8, 12. 그래서 요게 요 4가 이것이 첫 번째 이런 제로 크로싱 포인트고 이게 두 번째 제로 크로싱 포인트. 이게 세 번째 이런 제로 크로싱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마지막 결론으로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푸리에 시리즈에 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푸리에 대한 트랜스폼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자, 이제 푸리에 대한 트랜스폼.
자,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디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냐면 이건 비주기적인 신호요. 비주기적인 이런 신호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아까 이제 푸리에 시리즈는 반드시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기함수에 대해서 이런 적용하는 것이고, 이런 푸리에 트랜스폼은 비주기적인 이런 신호에 대해서 이런 적용하게 됩니다. 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영역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도메인을 변화시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함수를 주파수 함수로 이런 바꾸는 것이 바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함수를 복소수 함수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 시간함수를 주파수 함수로 바꾸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함수가 변화되다 보니까 뒤에다가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런 붙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요것은 이런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표시기호입니다. 푸리에 트랜스폼은 표시기호고요. 그 다음에 이 주파수 함수를 다시 시간함수로 바꾸는 것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해서 역푸리의 변환, 즉 영어로는 인버스 푸리의 이런 변환이다. 인버스 푸리의 트랜스폼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푸리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함수를 주파수 함수로 이런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비주기적인 신호가 있었을 때 그 비주기적인 어떤 이런 시간함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주파수 함수로 이런 바꿀 때 쓰는 수학적 방법이 바로 푸리의 트랜스폼이다. 그런 의미가 이런 되겠죠. 그 푸리에 트랜스폼의 이런 기본적인 이런 정의를 거기다 이런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이런 내용은 기본적인 푸리에 변환의 이제 정의입니다. 자, 푸리에 이런 변환의 가장 이런 기본적인 이런 수식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주파수 영역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이 주파수 영역을, 프리퀀시 도메인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F를 쓸 수도 있고 오메가를 이런 쓸 수도 이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이런 시간함수가 있었다? 요 시간함수를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F의 F를 얻는다. 이렇게 정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 시간함수를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요것을 얻습니다. 아니면 이런 요 시간함수를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F의 이런 오메가를 얻습니다. 그래서 즉 주파수 함수를 나타내는 표시기호로서 F를 쓸 수도 있고 오메가를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주로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방법, 자기가 표시했던 방법이 F면 F로 내고 오메가면 오메가로 낸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F로도 알고 오메가로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요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다? 그러면 시간함수를 푸리에 변환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어떠한 조작을 해야 됐었을까? 그것은 시간함수에다가 여기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이런 2파이 ft를 곱하고 시간 영역에서 적분을 이런 수행하게 되면은 즉 시간함수를 주파수 함수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ft, 자, 시간함수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오메가 t를 곱하고 시간 영역에서 적분을 이런 수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간함수를 주파수 함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가장 이런 기본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서는 이런 푸리의 이런 역변환입니다. 푸리의 역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반대가 이런 되겠죠. 반대라고 하는 것은, 푸리의 역변환.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앞에다가 인버스를 먼저 붙였겠죠. 그러니까 인버스 이런 푸리의 이런 트랜스폼, 이렇게 인버스 푸리의 트랜스폼. 자, 인버스 이런 푸리의 트랜스폼. 그러면 자, F의 F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시간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F의 그랬던 오메가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FT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F의 F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exponential이란 J의 이런 2파이 FT를 갖다 곱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적분을 이런 수행하게 되면은 다시 시간함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이런 됩니다. 자, F의 오메가가 있었는데 여기다 exponential J의 오메가 T를 곱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이런 적분을 이런 수행하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데, 이때는 앞에다가 2파이분의 1을 갖다가 이제 곱하셔야 이런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의 이런 공식이 이런 되고요. 공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건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런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푸리의 변환을 몇 개의 함수에 대해서 푸리의 변환을 해봤겠죠. 그게 이제 3번 유용한 함수의 이런 푸리의 이런 변환이라고 이런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몇 개의 함수에 대해서, 여기 유용한이라는 것은 많이 쓴다 그런 의미로 쓴 거고요. 자, 유용한 이런 함수의 이런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제 1번 어떠한 시간함수 ft가 있었는데 그 시간함수가 exponential
자, 마이너스 이런 AT의 이런 유니트 이런 T였습니다. 자, 이것은 이 유니트 T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런 표시해놨죠. 이건 단위계단함수에 썼습니다. 단위계단함수는 어디에서만 존재했었느냐면 T가 0보다 이런 크거나 같은 데서 이제 존재했었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의 유니트 T라고 하는 함수는 사실은 이런 함수입니다. 원래 이게 지금 이게 이러한 함수가 요렇게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러한 함수가 사실은 이게 유니트 T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러한 형태인데 익스포넨셜 AT라는 것은 얘가 사실은 요렇게 익스포넨셜적으로 좀 줄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니트 T의 영역에서 익스포넨셜적으로 이런 줄어가는 함수다. 그런 의미가 이런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요것을 영역을 이런 변화시켜서 이런 시간 함수를 이런 주파수 함수로 한번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은 FF를 구해봐라 또는 F의 오메가를 구해봐라 그런 의미가 이런 드는 것이니까 수학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이런 무한대에서부터 이런 무한대까지 F의 이런 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이런 2파이 FT의 이런 DT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지금 유니트 T를 이런 준 것은 결국은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가 아니고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런 의미죠. 제로에서부터 이런 무한대. 자, 그 다음에 요 크기는 그러면 당연히는 얼마였었느냐? 뭐 당연히 1이었고 요 함수가 익스포넨셜 AT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를 자 써주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이런 2파이 FT의 dt. 자, 그러면 제로에서부터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앞에다 붙이고 a 플러스 이런 j의 자 2파이 f의 t의 dt. 그러면 요거 익스포넨셜이랑 적분하면 뭐가 되느냐? a 플러스 이런 j의 이런 2파이 f니까 자, 요거 따라서 마지막 결론은 자 a 플러스 이런 j의 2파이 f분의 1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이 이걸 주면 보세요. 요게 유니트 t였을 때 여기가 j2의 2파이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요 기호는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FT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의 유니트 이런 T라고 주었는데 요걸 요렇게 만약에 익스포넨셜 AT의 유니트 T라고 많이 주었다. 그러면 사실은 요게 익스포넨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다. 그런 의미가 이런 되겠죠. 그래서 얘와 같은 경우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요게 바로 유니트 T니까 플러스 J의 이런 2파이F는 그대로 써주고 요 기호를 바꿔서 써주면 이런 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A 분의 1 이게 바로 마지막 결론이 이런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함수 이런 FT가 이번에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런 AT의 유니트 이런 마이너스 이런 T라고 많이 되어 있다면 얘를 이런 푸리에 이런 트랜스폼 시키면 이게 유니트 마이너스 T니까 이게 마이너스 J의 2파이F를 이런 쓰고 이때는 이 기호가 그대로 오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얘가 되는 것이고 F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자, 익스포넨셜 AT의 이런 유니트 이런 마이너스 이런 T였다. 그러면 얘의 마지막 이런 푸리에 트랜스폼의 이런 결과는 마이너스 이런 J의 이런 2파이 F 하고 이거 그대로 이런 써서 저기 FF가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바뀌는 것을 보시면 되고 그러면 오메가는 그러면 F의 오메가 이게 만약에 F의 오메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이 2파이F가 오메가니까 이것만 오메가로 요 2파이F만 오메가로 요 2파이F만 오메가로 이런 바꾸면 그게 F의 오메가의 표시 기호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이런 코사인 2파이 F0T하고 세 번째 중요한 이런 사인의 이런 2파이 F0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런 푸리에 트랜스폼 시켜보세요. 그래서 FF와 F의 오메가를 이런 구해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FF를 구하려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이런 무한대까지 F의 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이런 2파이 FT의 자, DT. 이거가 요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적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부분 적분을 써서 이용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썼을까? 그러면 FT가 코사인 2파이 F0T라는 것은 오일러의 정리에 의하면 2분의 익스포넨셜 J의 이런 2파이 F0T
자,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이런 2파이 F0T하고 이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FF라고 하는 것은 자, 푸리에 트랜스폼 자, 2분의 자, 익스포넨셜 이런 J의 이런 2파이 F0T하고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이런 2파이 F0T를 자,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 똑같다는 것이죠. 상수는 앞으로 나오고 2분의 1 자, 푸리에 트랜스폼 익스포넨셜 이런 J의 이런 2파이 F0T하고 자, 푸리에 트랜스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이런 2파이 F0T를 자,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것이 이제 시간 천위, 뭐 주파수 천위의 공식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 지금 제가 거기 책에 이런 똑같이 써놓은 것처럼 어떤 주파수 천위 공식을 뭐 이용합니다라고 하는 뭐 그런 표시를 하나 이렇게 해놨죠. 자, 그러면 이 F의 F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F의 F라는 것을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시키면 FT가 얻어지는데 만약에 주파수 영역에서 이것을 F0만큼 만약에 딜레이 시킨 상태에서 자,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 얻어지느냐면 요거만을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시킨 거 하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F0 같으면 익스포넨셜 자, 익스포넨셜 하고 여기다가 J의 2파이 F0T 이렇게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F0 했었을 때 여기가 플러스로 이렇게 나왔죠. 그것은 즉 시간 영역에서 위상이 이만큼 위상이 앞서게 된다는 것을 이런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만약에 이 스펙트럼을 F0만큼 딜레이 시키게 되면 시간 영역에서는 이 시간 함수의 위상이 이만큼 앞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조금 말이 어렵죠. 자, 그러면 얘를 주파수 천위 공식을 사용해서 자, 이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얘는 자, 노란색으로 제가 써보면 요거는 사실은 자, 푸리에 트랜스폼 하고 요거 앞에 1이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1 하고 익스포넨셜 J의 이런 2파이 F0T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여기 성립한다는 것은 이쪽도 성립한다는 것을 당연히 이런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요것을 만약에 푸리에 트랜스폼 시키면 그럼 뭐가 됩니까? 자, 요것을 푸리에 트랜스폼 시키면 얘가 되듯이 그러면 얘를 보니까 아니 그러면 요거만을 푸리에 트랜스폼 시키는 걸 여기다 적으라고 이런 되어 있으니까 요 2를 푸리에 트랜스폼 시키면 사실은 델타 F가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되겠지만 어떻든 1이라고 하는 것을 푸리에 트랜스폼 시키면 델타 F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플러스면 여기에 쓸 때는 마이너스를 써야 되니까 즉 마이너스 F0 이렇게 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요것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 시키면은 자 델타 펑션 F-F0 그러면 얘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단지 여기가 마이너스 로 표시되어 있는 거 외에는 똑같으니까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시키면 델타 F 플러스 이런 F0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2분의 1에다가 델타 펑션 자 델타 펑션 이런 F-F0 자 플러스 델타 펑션 이런 F 플러스 F0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런 결론이 이런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앞에다 쓰시면은 그냥 2분의 1에다가 괄호 열고 델타 펑션 이런 F 플러스 이런 F0 플러스 델타 펑션 F 마이너스 이런 F0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코사인 함수를 보지 않습니까? 코사인 함수를 보면 당연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스펙트럼이란 분석기를 이용해서 판다. 스펙트럼 분석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 함수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안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파수 영역에서 여러분이 코사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사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파수의 마이너스 F0에서 자 플러스 F0에서 누가 뜨느냐면 델타 함수가 이렇게 생긴 애가 뜬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뜬다. 그런데 사실은 이쪽은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만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 코사인 함수를 스펙트럼 분석기에다 딱 집어넣으면 요 F0의 그 같은 주파수를 갖고 있는 코사인 함수 같으면 이 F0 위치에서 이런 애가 딱 뜨는 거야.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런 모양의 막대 모양의 이런 임펄스 함수가 딱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주 깨끗한 코사인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딱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인 같은 요 사인까지만 우선 여기는 워낙 중요한 것이니까 사인까지는
보면요. 이 ft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는 이런 사인의 이런 2파이, 자, 사인의 이런 2파이 f0t.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하기 전에 이제 당연히 이것도 f의 이런 오메가를 당연히 봐야겠죠. 여러분 책에야 뭐 제가 f의 f로도 쓰고 f의 오메가로도 이렇게 다 표시해 놨으면 좋겠지만 그걸 두 개로 다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불편하다 보니까 잘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제가 두 개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면 이번에는 요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저 푸리에 트랜스폼 시키면 요게 만약에 오메가를 쓰잖아요. 그럼 오메가를 쓰게 되면 얘가 뭐라고 쓰느냐면 2파이 델타 오메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당연히 수식을 지울까요? 똑같이 자 요것은 1 익스포넨셜 이런 j2의 오메가 제로 t. 그러면 자 얘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자 2를 푸리에 트랜스폼 시키면 이번에는 2파이 델타 오메가입니다. 아까는 델타 f였죠. 근데 여기는 2파이 델타 오메가. 그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썼겠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썼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이 이제 오메가 이런 제로. 이 부분이 자 오메가 이런 제로. 여기도 당연히 오메가 이런 제로. 이렇게 오메가 이런 제로.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2파이 이런 델타 오메가 플러스 이런 오메가 제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표시할 때 이렇게 하겠죠. 자, 2분의 1. 자, 여기에 자, 2분의 1에다가 자, 2파이 델타 오메가 플러스 이런 오메가 제로 플러스 이런 2파이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그러면 요 2하고 다 씌우면은 파이의 괄호 열고 델타 펑션 이런 오메가 플러스 이런 오메가 제로. 자, 플러스 델타 펑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이런 제로. 이게 바로 오메가로 이런 표현된 오메가로 이런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즉 요것은 이제 f로 표현된 것이고 이건 오메가로 표현된 겁니다. f로 표현된 거 오메가로 표현된 거. 자 2분의 1 괄호 열고 델타 펑션 f 플러스 f0 플러스 델타 펑션 f 마이너스 f0 이것은 f로 표시된 것이고 주파수 함수가 오메가로 표현된 것은 f의 괄호 열고 델타 펑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 델타 펑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사인과 같은 그런 경우는 자,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오일러의 정리에 의하면은 2j분의, 자, 2j분의 익스포넨셜, 이런 j의 이런 2파이 f0t. 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이런 2파이 f0t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저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하고 이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얘를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해보는 겁니다. 자, 요것을 이런 푸리에 트랜스폼 하게 되면, 자, 요걸 푸리에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익스포넨셜 j의 이런 2파이 f0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이런 2파이 f0t. 자, 그러면 EJ는 앞으로 나오고, 이런 푸리에 트랜스폼 익스포넨셜 이런 j의, 자, 2파이 f0t. 마이너스 푸리에 트랜스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0t. 자, 그러면 2j분의 1. 그래서 제가 지금 안 지웠던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요거 푸리에 트랜스폼 시키는 거, 이거 다 적어놨잖아요, 여기에. 자, 델타 펑션. 자, f 마이너스, 이런 f0. 자, 마이너스 델타 펑션. 자, f 플러스, 자, f 플러스 f0. 그러면 이 j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j분의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이란 j인 겁니다. 그러면 자, j분의 1 대신에 자, 마이너스 이란 j. 자, 델타 펑션 f-는 f0, 자, 마이너스 델타 펑션 이런 f 플러스는 f0.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안으로 이런 들어가게 되면 2분의 j 하고 앞에 거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자, 뒤에 거 앞으로 자, 델타 펑션 f 플러스 f0. 자, 마이너스 델타 펑션 f 마이너스 f0가 됩니다. 이게 바로 자, f로 이란 표현된 주파수 함수를 f로 이란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j. 자, sin 2파이 f0t 같은 경우는 2분의 j, 델타 펑션 f 플러스 f0, 마이너스 델타 펑션 f 마이너스 f0가 이런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물리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이것은 델타 펑션이 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f의 제로에서. 즉, 자, 델타 펑션이 뜹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f의 제로에서 델타 펑션이 뜹니다. 하나는 f0에서 델타 펑션이 뜹니다. 그런데 f 이퀄 마이너스 f0에서 델타 펑션이 뜨는데 j가 붙었다는 것은 거꾸로 뜬다 그런 말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거꾸로 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는 f 이퀄 f0에서 마이너스에 거꾸로 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다시 거꾸로 뜬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뜬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사인과 이런 코사인 함수가 똑같은 이런 주파수를 갖고 있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주파수 영역에서 그 스펙트럼을 보면 똑같게 보일까요? 똑같게 보이는 겁니다. 똑같게. 우리가 바로 코사인 같은 경우는 원래 스펙트럼이 여기 하나 있고 마이너스 F0에 이렇게 뜨도록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 전개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사인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요 F0 위치에서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F0에서 이렇게 이 밑으로 이렇게 뜬다고 제가 좀 방금 이야기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쪽은 안 보이는 거야. 이쪽은 손실이거든. 그러니까 이쪽은 안 보이고 이쪽만 뜨는 것이니까 주파수만 같다면은 사실은 사인과 이런 코사인 함수에 있는 스펙트럼은 똑같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똑같이 이것을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가지고 오메가로 표시해서 그것만 딱 말씀드리면, 자 2분의 j, 다른 것은 손대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요것만 2파이 델타, 이렇게 2파이 델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이런 2파이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를 다 지우게 되면은 자 j 파이, 이렇게 요 파이 앞으로 나오고 j 파이 델타 펑션 오메가 플러스 이런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이런 델타 펑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오메가로 표현한 모양이고, 요것은 F로 표현한 모양이고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